문제가 여기 쭉 보니까 계산 문제까지 해서 11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안 써놨죠. 그래도 맞아요. 127페이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로 얘기하자면 매도인 같은 이전 의뢰인한테.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나와도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2번 딴 약정이 없을 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맞죠?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의뢰인 쌍방한테 어떻게 받아요? 각각 받는다. 맞죠? 주택의 물건은 조례표가 없다고 그랬죠? 4번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개공 탓이네. 복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받을 수 없다. 5번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주택 소재지 아닌데 사무소 소재지. 정답은 여기서 5번이 됐고요. 틀린 거. 자, 2번 문제 가십니다. 틀린 것은 또 있습니다. 1번 주택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임대차입니다.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일 때는 시도조례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임대차니까 국토교통부령에서의 법정한도 상한선은 0.8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임대차니까 1,000분의 8이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때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가액으로 봐야 되겠다. 총 대금이 거래금액으로 해서 복비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총 대금이 뭐냐? 총 분양 대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총 대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총 분양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분양 대금 그래버리면 틀려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교환 계약의 경우 거래 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교환은 무조건 뭐예요? 큰 금액.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 따라가고 2분의 1이 안 될 때는 주택 외에 따라가고 이렇게. 5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이렇게 돼. 그래서 틀린 게 5번입니다. 3번 문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수 등 1번 개업공인회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된 날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X죠 X. 2번 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그 범위 내에서만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뜻이죠. 3번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주택 외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물건은 조례표 있나요?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쓰였다고 하더라도 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실비로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한테. 5번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이고 중개사무소 소재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에 관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니죠? 사무소 소재지.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틀린 것은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
그랬을 때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치는 게 아니고 실제 납입한 금액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되죠. 총 분양 대금 아니죠? 2번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금으로 계산한다. 맞죠? 3번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중개보수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맞죠? 매매 한 건 받는다는 거. 4번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에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주택입니다.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국토부령의 내용이죠. 1천분의 8입니다. 임대차니까 주택이니까 그래요. 5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이 안 되면 주택 외에 따라가죠.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매매건에 대해서는 6천이 매매가입니다. 거기다가 박스에 있는 요일표를 보니까 6천 매매가면 0.5%가 되고요. 30만 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게 1,500에 30만 원 그러면 환산하면 4,500이 나왔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5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죠. 70 하면 어떻게 됩니까? 7, 3, 21, 2,100이니까 합치면 3,600? 3,600의 요일을 보면 5천 미만이니까 0.5인가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5, 6, 30? 18만 원이네요. 뭘 물어봤죠? 합친 거 물어봤나요? 빼는 거 물어봤나요? 차이를 차이. 빼죠. 얼마예요? 12만 원이니까 정답 3번이죠? 자, 6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인데 개설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네요.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주고받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습니다. 보수 지금 약정을 해도 다 무효입니다. 우연히 한 사람은요. 보수 약정이 있으면 과다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아시겠죠? 우연히 했을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연히 했을 때는 보수 받을 수 있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고 아시겠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가 되죠? 이번엔 맞게 냈습니다. 또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3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 외의 물건은 시도 조례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끝. 그죠?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되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는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주택 매매니까 0.9죠. 맞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가 달랐을 때는 개공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받는다. 틀렸죠? 사무실 따라갑니다. 5번 X. 자, 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보증금 2천에 25만 원입니다.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4,500이니까 이게 5천만 원 안 됐죠? 그러면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그럼 이게 7, 5, 35, 1,750만 원. 더하기 원래 보증금 2천. 그럼 3,750이죠? 여기서 요게 거래 금액입니다. 여기다 요일 곱하는 겁니다. 3,750이다 그랬을 때 요것은 지금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 머릿속에 있죠. 임대차는 0.4. 답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15만 원. 그때 문제에서 일방을 물어봤습니까? 쌍방을 물어봤습니까?
문제에서. 일방 쌍방 중요해요.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했잖아요. 병이 갑으로부터. 일방을 물어봤죠. 그래서 1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곱해서 나온 금액은 일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쌍방을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2. 3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뭐 계산기 써도 괜찮습니까? 네? 아, 시험에서 써도 되죠. 자, 여기서는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매도인하고 임차인이 같고 가로 안에 그렇게 돼 있죠. 매수인하고 임대인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을 보면 가불인가요? 가불이 어디 나와요? 아, 갑, 그죠? 그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임대차를 놓은 거예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 뭐 같은 물건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매매랑 임대차를 같이 했다. 동일한 기회. 그렇게 되면 매매 한 건만 받는다. 요걸 먼저 하셔야 돼. 매매 한 건만 받는다. 요걸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매매 한 건이니까 거기 임대차 해가지고 막 잔뜩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뭐 3천에 30만 원.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매매 한 건이니까 요게 지금 위에 거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죠? 1억 원? 네, 그래. 1억에다가 요일을 곱합니다. 이렇게 돼. 두 번째는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게 복합건축물이라는 거죠. 주택 부분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이 3분의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합건축물은? 요거 주택 외지. 주택 외에 적용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밑에 그 박스에 보면 끄트머리에 조례 기준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써놨어도. 우리 머릿속에 있죠, 이거. 주택 외는 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1억에다 0.9를 곱하는 거예요. 9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기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합의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 남았죠? 100만 원은 자, 세 번째. 합의된 금액이 100만 원이 있어. 소용없어요. 이거 이렇게 못 받아. 많이 받아야 90이니까. 무효죠. 초과부분 무효죠? 꽝이고 이거 90이에요. 90. 문제에서 묻는 건 일방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90입니다. 90. 3번. 자, 9번 문제 풀어보시고. 두 문제 남겼습니다. 9번 문제. 구 번 문제도 아까하고 똑같네요. 매도인과 임차인이 같고 매수인과 임대인이 같다 그러면 매매 한 건만 받으니까요. 임대차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매매가가 1억 8천이죠? 1억 8천에다가 요일을 곱하시면 돼. 요일은 요게 지금 주택입니까? 주택 외 물건입니까? 주택이니까 밑에 조례표가 제공되겠네요. 이때는 1억 8천이면 0.5죠. 그럼 얼마냐면 이게 90만 원 나와요. 그런데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는 한도액 싸움이네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절대 넘을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적은 거. 이거 아니죠? 이거 일방이죠? 문제에서는 일방을 물어봤습니까? 쌍방을 물어봤습니까? 그럼 정답 1번이겠네요? 자, 10번 문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사무실 따라가죠. 맞고. 니은번. 교환가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해서 중개 보수를 산정한다. 교환일 때는 뭐예요? 큰 금액. 이것도 맞고. 디귿번. 사례, 증여. 디귿번이 좀 어려워요.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초과보수예요. 이게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저지르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디귿번 틀린 거예요. 리을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아니죠? 매매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리을번도 틀렸죠? 틀린 건 디귿번하고 리을번. 그죠? 오른쪽 11번 문제 박스 안에 거요. 골라보십니다. 자, 중개사 법령상 중개거래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죠? 1천분의 9, 1천분의 8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수까지 끝냈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다음 주 내용이 좀 어려워요. 암기할 것도 많고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한 번씩 미리 좀 풀어오시고 여기 기출문제 나와 있는 문항수만 해도 뭐 200문제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걸 갖다 철저히 막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복하시면 또 다른 문제를 보면 다 이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예. 중개사 법령에서 기출문제만 하시면 80점 넘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대신 그것을 반복해서 많이 하셔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사항들 좀 꾸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민법이 막 공부할 게 많고 그래도 중개사법도 좀씩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틈틈이 중개사 법령도 암기하는 거 좀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네.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